맞짱을 떠나고 이제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입 속에 영양소가 진목색으로 잔재하느냐 연청색으로 잔재하느냐에 따라서는 식물 그 몸속에 들어있는 잔량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뻥이 되는 스펀지 마늘이 되는 주된 원인들은 이게 마늘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이 이렇게 맞게 자란다면 이건 뻥이 안 나옵니다. 힘이 약해가 이렇게 자라도 뻥이 안 나옵니다. 밑이 작고 위로 커지는 가분수 형태로 자란 이 마늘이 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는 데는 그래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약 5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잎을 행동을 바꾸면 이것도 뻥이 안 되고 바로 바꿔줍니다. 이 말은 뭘로 의미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를 잘만 활용하면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건데 우리는 이 비료를 갖다가 잘못 사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게 쓴다는 거예요. 마늘 뿌리는 그 마늘 그 일항에 전체가 뿌리가 빼곡하게 있는데 그 빼곡하게 있는 속에 남아있는 이 비료량에 의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생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두둑 높이의 환경에 따라서 뿌리의 산소 공급이나 그 뿌리의 환경이 좋아진 거고 물 빠진 배수는 이렇게 뿌리의 환경에 대한 것과 비료량은 꼭 존재해야 됩니다. 기계를 측정해서 남아있는 잔량을 안다면 우리는 줄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령 작년처럼 전년도에 제가 지도했던 농가처럼 4월 20일에 요소비료를 한 거와 안 한 거는 전혀 다르다. 마늘이 팽당 8kg 나오려면 캘 때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새파랗게 8.5kg 이상 나오려고 하면 관리기로 볼을 탔을 때 다시 빨딱 일어나야 됩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면 마늘 몸통이 결정하고 뿌리가 결정하는 게 비료 잔량입니다. 비료는 우리의 생산량에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료 잔량을 우리는 이웃 농가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논에서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 비료량이 그래 필요하냐면 이 비료가 좋다고 해서 내 논에 잔량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년대 비료 잔량을 측정하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주는 양은 같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은 다 다릅니다. 많이 자란 농가와 적게 자란 농가 배수가 잘 돼서 홀러가 버린 거. 약 한 달 전 정도 전에 한 달 안 됐나? 창녕에 그 마을 할이란 마을 해관 뒤에 가면 마늘을 많이 짓고 있으나 그분들이 한다는 말이 논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물을 대면 내일 아침에 물이 없어요. 고급 팽수가 많아요. 집집마다. 이게 옛날식 논인데 경쟁이 안 된 건데 그 논에는 비료를 그때 제가 척비를 안 해서 측정하면 0.2에서 0.4가 있습니다. 0.2라는 수치는 우리가 농사 짓고 나간 땅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면 그 땅들은 비료가 좋았던 비료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논이 이렇게 끝난 지는 한 필지가 조그만한 게 마늘 심었어요. 거기서 측정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0.6에서 0.8이 나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요 땅은 되게 좋대. 다른 게 없습니다. 비료가 잔량으로 남아온 거고 이 땅은 물을 대면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논에 물이 유실이 안 빠지기 때문에 비료 잔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효순 비료도. 이렇게 토양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는 같이 봐줘야 됩니다.
옆집에 물어서 비료량을 결정하는 것까지 좋으나 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제각각이 다릅니다. 이 잔량이 마늘이 살아가는데 생육에 필요한 잎의 색과 이런 전체의 몸통의 크기에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오늘 꼭 배우셔야 될 게 4월 20일이면 캘 때가 약 한 달 얼마 남았을 거예요. 그때 정확히 보십시오. 4월 10일, 20일부터 마늘 잎속이 아래쪽 잎속이 중심축이 마르거나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마늘 아래 잎속에 중심 흰줄 요게 뽀얀 흰줄이 생기거나 안에 물방울이 생긴다면 토양의 비료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빨리 마를 거예요. 그러면 이 잎 속에 잎이 한 장, 두 장 추고 올라가면 그 말은 뿌리에서 작게 올라서 적게 먹고 일을 못하겠다 죽는 거예요. 내려주는 건 열심히 내려주는데 올라오는 양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뿌리에서 비료가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4월 20일에 비료를 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한 달 전에 하면 비료가 더 좋습니다. 20일 전에 비료하면 더 좋겠죠? 손해갈 일 전혀 없으니까. 캘 때 잎이 안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마늘을 캔다면 장애가 없겠죠? 캘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잎이 다 말라 죽고 캐니까 마늘이 흐트러지고 멀어지고 이런 장애가 일어나죠. 그 말은 우리가 토양의 비료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나누면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 부족한 건 계속 살을 붙이가 배우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합천 마늘인데 지금 이건 강의자님 이중 안 덮은 거죠? 네. 네. 이중 안 덮은 건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강의자님 보고 오셨는데 잎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까베기가 되고 있는 거 요렇게 이게 살이 찌면 요 뒷면이 살이 찝니다. 잎들은 보면 앞에 살이 찌는 잎들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보통 보면 이게 뒤에 살이 잘 쪄요. 뒷면이 살이 찌다 보니까 이 중심 힘줄이 늦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에너지를 다 여기서 살이 찌고 못 도니까 이렇게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잎 뒤에 살이 너무 많이 찌다는 겁니다. 잎 뒤에 살이 찌면 이게